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전하면서 기도 당부할까 합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이 군종 교구장 주교로 어제 임명이 돼서 이제 군종 교구장이 됩니다. 나이는 제가 신학교를 워낙 늦게 갔기 때문에 한 9살 아래인 신부인데 어쨌든 우리 석품 동창이고 군종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군종 교구장이 이제 어제로 발표되어서 이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아무쪼록 주교가 된다는 것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는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십자가가 녹록지 않습니다. 서상범 디도 신임 군종 교구장으로 내정된 서상범 디도 주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 소식 좀 전할까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미얀마 오늘 또 마침 돕기 후원의 미사이기도 하고 매월 첫 수요일이 그 미사이고 또 어제에 아주 미얀마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발 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차하면 군인들이 밀고 나오는 것, 이게 이제 후진국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전두환 다 보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끔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미얀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1966년 정도에 이제 미얀마의 이제 민주 정권, 즉 아웅산 장군이라는 이제 민족 자기 그 나라의 영웅으로 추대받는 아웅산 장군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거기도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 놈들이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까지 다 짓밟았을 때 미얀마는 우리처럼 길게 일본의 지배를 받지는 않고 영국 지배를 받다가 일본 한 2년 정도 짧은 기간에 혹독한 맛을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 해방 전쟁의 주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웅산 장군입니다. 지금 그 딸이 아웅산 수지라고 해서 화면에 이제 나왔을 거예요.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으로 나오는 그 여자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또 독립운동 한 다음에 미얀마 갔다가 제 아버지 일에서 쭉 민주 정권이 들어서 있다가 66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뒤집어 엎어서 이제 영국으로 망명하다시피 아마 아웅산 수치는 그렇게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6년부터 군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게 미얀마입니다. 그러니까 66년, 65년, 4년 요때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축구,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우리가 10번 하면 6번, 7번은 지고 2-3번 이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또 쌀이 많이 나는 동네라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쌀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기웃거릴 때 거기는 산모작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쌀 수출을 했던 나라고 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65년으로 잡아도 35년, 지금 21년이니까 약 56년 정도 되나? 이 기간 동안을 지금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아웅산 수치는 잠깐 들어가서 좀 하다가 또 연금 당했다가 그리고 이제 한 4년, 5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북한도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든 거고 그나마 중국이 계속 뒤에서 봐주니까 지금 북한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걸 경제 제재라고 해서 그것을 A급으로 걸면 완전히 통제하는 거고 B급으로 걸면 조금 느슨하게 거는 거고 C급으로 걸면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또 A급으로 걸어두었다가 아웅산 수치가 연금이 풀리고 정치에 관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15년인가 16년쯤에 경제 제재를 B급으로 낮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제 봉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싸니까 이제 공장을 세워서 소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장들을 많이 세웠고 우리 한국 친구들은 또 성공한 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어제 그제 사이에 제가 좀 연락도 취해봤는데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미국이 지금도 바이든 새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다시 A급으로 올리겠다. 이제 어떻든 미얀마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저도 그 돕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엄청난 이제 긴장감이.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있는 분하고도 좀 카톡으로 통화도 해보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고 밖에 나와 한국에 와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그 1년 동안 자기들이 비상경을 선포한 겁니다. 군인들이. 근데 그 군인들이라는 게 뭐 지금까지도 수지는 실권이 없었어요. 그 외교적인 거 잠깐 좀 권한 좀 주고 국방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군부가 다 틀어지고 있었는데 군부 중에서도 좀 이제 윗대가리 군부는 조금씩 숨통을 터주면서 이제 아웅산 수지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선거가 이제 열리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이 아웅산 수지 쪽에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니까 불안을 느낀 밑에 있는 소장파 군부들, 그러니까 윗대가리에 있는 그 다음 군발이들이 이제 다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번에.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아직도 군인들이 이렇게 설치되는 나라가 뭐 하여튼 60년이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경제 제재가 바로 이제 이렇게 딱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국제공항을 폐쇄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한 10시간 뭐 가까이를 인터넷부터 카톡까지 모든 걸 다 막았답니다. 한 10시간 가까이 정도를 막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국제적으로 이제 뭐 엄청난 비난이나 여론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일부는 풀어주고 그리고 군대들은 이제 주요 요소를 다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같은 그분은 이제 연금 상태로 집 그 안에서만 산보하는 정도는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충의 그분들의 집 위치도 대충 기억을 합니다. 이제 뭐 큰 도로변을 끼고 들어가면 어제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집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군인들이 이제 겹겹이 다 바리케이트 치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고 통제하는 가운데 꼭 허락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는 그 화면이 잠깐 화면에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웅산 수치는 국적이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국가 고문이라는 형식으로 어중중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걸 이제 더 젊은 군인들이 이제 장악해버리고 기존에 있는 장관으로 있던 사람들 다 모가지 날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오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리니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정말 죽을 맛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숨죽이고 살았는데 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미얀마 어린이 돕기를 시작해서 미얀마 돕기를 이제 올해 7년째가 되는데 그 바람에 여러분들도 좀 미얀마 얘기도 들으셨고 오늘 이런 설명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나면 가장 골병드는 사람은 누군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못 사는 사람이 결국 또 죽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야 거기 가서 밥벌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가보면 봉제 공장이나 이런 양복을 만드는 공장들, 블랙야크 같은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좋은 이 제품들이 그 미국이나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력 싼 나라에 다 가서 거기서 만들어져서 상표 붙여서 통과되면 그게 블랙야크가 되고 뭐가 되고 그 메이커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천 명이 점심시간이 되면 그 도시락을 이제 다 싸오게 되고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도시락을 이제 싸온 도시락을 이제 먹고 정리하고 나면 수천 명이 앉아서 뭘 보고 있는가? 한국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신부라고 인사하라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 간단히 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쫙쫙쫙 고런 나이 또래들 여자아이들이 주고 남자아이들이 가끔씩 있고 2,000명 3,000명 되는 직원입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 애 하나 보고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딸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마산 자유수출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딸이 하나 공장에 가서 일하면 그 딸 때문에 대에서 싣고 먹고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깡촌에서는. 그래서 누나가 있어가 거기 하나만 취직만 해도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었다니까. 그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서 자기 집에 보내야 그 몇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올스톱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잘 사는 놈들은 얼마나 잘 사는가. 정말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폼 잡고. 자, 제가 미얀마를 하면서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그 윗대가리 있는 놈들 정말 못된 놈들 많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미얀마에 관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알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고 그리고 국교입니다. 국가에서 아주 장려하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 약 1.2%에서 1.5%입니다. 개신교 1.2%에서 프로테스탄트 1.5%, 힌두교 1.2%에서 1.5%. 그러니까 소수 종교, 이슬람교하고 다 고만고만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말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얼마나 잘 사는가. 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온 탑을 다 금으로 쳐바릅니다. 바깥에 금을 발라서. 그것도 우리처럼 두꺼운 금은 아니지만 종이에 얇게 입힌 금, 그 이만한 종이에 스티커처럼 금을 얇게 눌러서 그걸 갖다 붙이고 팍팍 문지른 다음에 종이만 떼면 여기는 금이 붙고 종이만 빠져나옵니다. 그런 거를 절에 많이 봉헌할수록 그 사람은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소승불교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불교가 그 나라의 민중의 아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 종교인 우리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조그만한 이런 시설을 벌려서 운영하지, 불교에서는 배때기가 아주 빵빵해질 때까지 딴짓거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독재자들이 그 나라의 불교에 어떤 미 가는 사람들이라거나 그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벌벌 기어서 가서 이렇게 제물을 바칩니다. 봉헌물을 바치니까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불신이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또 거기다 대고 또 바보짓거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기에 희망이 좀 보이나 했더니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얀마 돕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든 매달 그쪽으로 신부님에게 보내서 그 신부님이 집행을 하니까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해왔고 지금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고 왔다고 생각되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얀마만이 아닌 아프리카에도 가끔 보면 민족 분쟁이 있고 군인들이 또 들고 나서 쿠데타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5.16도 저는 쿠데타라고 말하지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내세우는 논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절대로 군인은 군인다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경찰이 또 뭐 정권 잡겠다고 뭐 끄떡거리면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또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덤비면 되겠냐고요. 자기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좀 하루속히 빨리 안정을 찾고 그리고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어떤 신자분과 통화를 하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는 데입니다. 근데 참 제가 가봐도 미얀마 사람들이 순합니다. 순해요. 만약 우리 같으면 죽기 살기로 아마 이거 들고 이거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떤 때는 착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혀 심각한 소요는 전혀 없다. 워낙 통제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데는 뭐 살벌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이제 뒤에서 쪼우는 거는 뭐 정확하게 쪼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힘을 입고 더 이제 이번 기회를 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은 미얀마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이제 필리핀하고 중국도 썩 좋을 리가 없고 여기 이제 태평양 쪽 이쪽에 바다 섬 때문에 계속 싸움인데 이 미얀마는 중국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미얀마가 필요하고 미얀마도 중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관계까지 다 끼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미얀마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제 또 뭐 지혜롭게 잘 풀어가기를 바라고 또 정말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얘기로 좀 마무리하고 오늘 한 가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밑에 오른쪽 메인 미사책으로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이건 어디서 인용해 온 겁니다. 어디냐? 잠언 3장입니다. 집에 가서 잠언 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잠언에 있는 글을 그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옮겨온 건데 새 번역에 보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훈육했는데 잠언 3장에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책망 또는 질책, 그 다음에 채찍질, 꾸중 이렇게 말은 조금씩 말마디는 다르지만 같이 번역될 수 있는 그 어원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몇 장? 3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이 말은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책망 없이 꾸중 없이 때로는 채찍질 없이 때로는 십자가 없이 순탄한 길로 몰고 가는 그런 하느님 없습니다. 또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추수온 아들 사랑하지 않는 아들들한테나 채찍을 안 드는 거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반드시 매를 든다. 그 매라는 것이 꼭 두들겨 패는 매만 아니잖아요. 매, 사랑의 매도 있고 여러 형태의 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 사람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거나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작정 칭찬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유 있는 훈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의 얘기는 3살 이하, 우리로 얘기하면 30살 되겠죠. 3살 이하의 아이 있을 때 야단만 쭉하게 얻어맞고 구사리 맞고 핀잔 맞고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망가진다는 겁니다. 시실 눈치나 보고 가오리 눈깔로 얘기하면 옆으로 이러다가 평생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13살 이후에
그러다 보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겠죠. 1, 2학년. 이 이후에도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이유 있는 꾸지람, 저는 그걸 합리적인 꾸지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그 아이는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진다. 판단력이. 어른이 돼서도 지가 뭐 잘하고도 마치 잘한 걸로 착각하고 앉아있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로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오야오야 하는 그건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녀 교육, 제가 오늘 얘기한 잠언 3장, 히브리서에 오늘 얘기하는 12장, 주님의 훈육, 채찍질,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응용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나중에 이미 늦어버립니다. 나중에 말 듣습니까? 중학생만 돼도 벌써 말 안 듣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훈육,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야 가정이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커야만 그 세대가 커서 결국은 희망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더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겨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고, 가끔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준비 다 했다가 주저앉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깼기 때문에 군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되어져야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또 되돌리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도 반듯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